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혼자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는데 그냥 참고 살지 왜 이혼을 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듯이 저도 부족함이 많아 남편과 서로 그런 부분을 채워가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저에겐 친정도 없고 가족이라고는 남편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에게는 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만나느라 자기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나갔는데 오빠가 아니었더라면 제 목숨과도 같은 자식들이 큰일 날 뻔했던 일이라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친정이 없어서 무시당한 것도 서러웠는데 여태 믿고 살았던 남편까지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다녔으니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면서 겪어보기 힘든 개망신을 당하게 해주고는 아이들과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넷이 살았고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았어도 행복했습니다. 오빠는 공부하는 담 쌓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 매일 꾸중을 들어야 했지만 저에게는 아주 든든하고 재미있는 그런 오빠였어요.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학원 끝나고 바로 오는 거야. 아, 그래? 배 안 고파? 고파. 뭐 사주게? 오빠는 제가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틱틱거리며 장난을 쳤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면 슈퍼에 들러 이것저것 사주기도 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아끼는 커피잔을 제가 실수로 깨는 일이 있었는데 오빠가 나서서 저 대신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빠와는 이런 일 말고도 참 추억이 많았는데 얼마 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오빠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살았던지라 오빠와 저는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는 그래도 외가 식구들도 있고 오빠가 취업을 해서 빨리 돈부터 벌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오빠를 따라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는데 오빠는 여전히 저에게 든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졸이었던 오빠는 서울로 올라와 직장부터 구했고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 학원비와 용돈을 책임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학을 포기하고 오빠처럼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대학은 무조건 가. 그래야 네가 원하는 회사 골라서 갈 수 있다고. 아무리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사회에 나와보니까 아니더라. 공부 못해도 성공하는 사람 많지만 그래도 많이 배워서 손해볼 건 없잖아. 나야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 넌 끝까지 해. 대학원도 가고 싶으면 오빠가 다 보내줄게. 오빠는 그렇게 저만 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했어요. 지방에서 왔다며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죠. 하지만 오빠의 도움으로 친구 관계도 좋아졌고 그렇게 공부에만 집중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돈 버느라 힘든 오빠를 위해 주말엔 알바도 했습니다. 물론 오빠 몰래 했죠. 돈 버는 건 자기한테 맡기라며 알바 같은 거 할 생각도 말라고 했는데 용돈 정도는 제가 벌고 싶었어요. 저는 오빠 덕분에 돈 걱정 없이 공부하면서도 좋은 대학도 들어갔고 졸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원하는 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둘 다 돈을 벌게 되었으니 저희는 전보다 형편도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오빠, 이제 누구 좀 만나고 그래. 만나라니. 친구? 여자 말이야. 언제까지 혼자 살 것도 아니고 오빠도 연애하고 결혼도 해야지. 됐다. 무슨 연애야. 난 그냥 이렇게 쭉 살 거야. 난 결혼할 건데? 누가 하지 말래? 해. 너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하겠다. 뭐? 농담이야, 농담.
오빠 진짜 결혼 생각 없어. 혼자가 편하고. 오빠는 본인이 여자를 만날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제 오빠라서가 아니라 정말 오빠는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언젠가 오빠와 잘 맞는 그런 여자가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죠. 자주 연락하고 지내며 친해지게 되었고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오빠도 직접 만나보고는 좋게 봐주었습니다. 오늘 형님하고 저녁 먹을까? 오빠 오늘 약속 있다고 했어. 고향 친구들 만난다고 했거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둘이 먹자. 저희는 데이트를 할 때 오빠를 종종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처음에는 부르면 바로 나왔지만 둘이 데이트를 하라며 이제는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집안 사정을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그렇고 오빠가 저에게 엄마와 아빠 같은 존재라는 것도 이해해주며 깍듯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고마웠어요. 그렇게 약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오빠를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절 이렇게 잘 키워줬고 저를 바라보는 오빠를 보며 결혼하고도 잘하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아주 바빴습니다. 오빠, 주말에 집에 올래?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오빠 바쁘다. 친구들 만나러 고향 다녀올 거야. 또? 노라니. 이제 너도 없는데 자유롭게 살아야지. 암튼 오빠 바쁘니까 매제랑 재밌게 살아. 다녀와서 보자. 오빠는 연락하면 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저 때문에 매일 일만 하며 살아서 이제는 친구들 만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고향에 내려가 친구들만 만나고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빠, 뭐라고? 진짜? 미안해. 오빠가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오빠에게 생긴 도박 빚은 충분히 제가 갚아줄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는다고 저와 약속을 하고는 제가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집에 가보면 오빠는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오빠, 주말인데 이러고 있지 말고 나가자. 애들은 어쩌고 왔어? 애들이 엄마 없으면 아빠가 보는 거지. 현중 씨 애들 잘 보니까 걱정 말고 얼른 일어나. 저는 집에 있겠다는 오빠를 억지로 끌고 나가서는 맛집도 가고 쇼핑도 가고 전처럼 돌아오길 바라며 여기저기 끌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도 없이 저만 보며 살았던 오빠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박이라는 게 한 번 손대면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오빠를 보니 알겠더라고요.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얼마 못 가 오빠는 또 고향에 내려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빠 고향 친구들이 같이 도박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였는데 하루는 제가 회사 연차를 쓰고 내려가서 뒤엎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봐왔던 오빠 친구들이라 갈만한 곳을 다 뒤져서 도박하는 곳을 알아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건 오빠도 스스로 도박을 끊기를 원했으나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며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남편도 있고 아이 둘 엄마였기 때문에 오빠에게만 신경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일에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친 상태였죠.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서 혹시 저를 반대할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나름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는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너 왜 요즘에 통 안 오냐? 아,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무슨 일? 회사 일도 그렇고
애들도 봐야 하고. 그러게 내가 진작 말했잖아. 애 생기면 바로 회사 그만두라고.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다음 달에 이사 가기로 했다. 어디로요? 얘기 못 들었어? 시모는 갑자기 이사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남편과는 얘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죠.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온다고 하셨는데 같은 동은 아니었지만 단지 내에 있다 보니 걸어서 10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사실 결혼 초까지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부모님처럼 아주 잘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겪어보니 어머님은 제 남편에 대한 집착도 좀 있으신 분이셨고 제가 뭘 하는지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애 둘 낳고 사는 동안 서운한 것도 많고 불쾌한 적도 많아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잘하고 살자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동네로 이사를 온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왜 말이 없어? 우리 이사하는 날 와서 좀 도와. 평일이니까 회사에다 미리 얘기하고. 그럼 끊는다? 오빠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상태에서 시댁이 이사를 온다고 하니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1시간 거리에 살면서도 주말마다 오라고 하고 전화도 자주 하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매일같이 부를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우리 부모님이 싫어?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너 잡아먹냐? 뭐 그렇게 난리야?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는 이모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끝나면 이모가 데리고 가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봐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시모가 따로 애들을 봐줄 필요도 없었는데 남편은 시댁이 집 근처로 이사를 온 뒤로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갈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은 시댁에서 애를 봐주니 좋지 않냐고 하지만 아버님은 길어야 30분, 보통은 10분 정도 놀아주시다가 나가시거나 낮잠을 주무시곤 합니다. 어머님도 애들 노는 게 이쁘다며 말 그대로 보는 걸 좋아하시지 챙기는 건 제 차지였습니다. 시댁에 가서 애들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하면 어머님은 늦게까지 있다가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더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곧 잘 시간이라 가서 씻기고 해야 하니까 그만 가볼게요. 아니 왜? 여기서 씻기면 되잖아. 그러면 애들 샴푸랑 워시랑 갈아입을 옷이랑 다 챙겨와야 하는데 집이 코앞인데 가서 가져와. 뭐 어려워? 그렇다고 남편이 챙겨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만 왔다 갔다 해야 했죠. 차라리 시댁에서 애들 조금 놀리다가 가서 쉬라고 하면 좋을 텐데 어머님은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이것저것 애들 물건을 가지고 가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짐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봤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애들 보는 걸 좋아하시니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는 안 오시니 얼마나 좋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이후 시모는 같이 저녁을 먹자며 오라고 할 때가 많았는데 가보면 밥을 차리는 건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왔어. 얼른 밥 차려라. 애들은 내가 볼게. 어우 배고파. 좀 빨리 해.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는 다시 시댁으로 출근을 해야 했어요. 이 일로 남편과 자주 싸웠는데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게 답답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날은 남편과 애들만 시댁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집까지 찾아와 얼른 오라고 하셨죠. 시부모님은 애들이 너무 예뻐서 매일 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막상 주말에 시댁에서 자라고 하면 애들도 싫어했고 무엇보다 어머님은 힘들다면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만 저장해뒀고 평소 전화나 문자는 거의 하지 않고 지내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오빠가 병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일단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해서 회사에서 급히 갔는데
오빠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로 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오빠 왜 이래? 하도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있었어.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 오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였습니다. 갑작스런 오빠의 죽음으로 저는 정신이 거의 나간 상태였습니다. 방에는 오빠가 써둔 유서 한 장이 있었는데 오빠 스스로도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겨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있었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저에게는 오빠뿐이었는데 이렇게 떠나버리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회사에 나가야 했고 돌봐야 할 자식도 둘이나 되었습니다. 거기다 신경 써야 할 시댁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빠마저 없으니 명절에 갈 친정도 없어졌고 시댁과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남편과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었다면 중간에서 시댁의 연락을 차단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서영아, 뭐해? 엄마가 오래. 오늘은 집에서 쉬고 싶어. 당신 혼자 가. 뭐? 엄마가 너랑 같이 오래. 안 갈래.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말 거역한다고? 나도 좀 살자. 야, 우리 엄마가 너 못 살게 했다는 거야? 뭐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게 말이 돼? 어차피 집에 있어도 밥은 해야 하잖아. 그럼 우리 집 가서 밥해서 다 같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애들도 가기 싫다고 해. 애들 핑계 대지 마. 아버님은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오랜 세월 피우신 담배를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고 여전히 담배를 피우셨죠. 문제는 나가서 피우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꼭 집에서 피우셨고 그 때문에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에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고 싶겠냐고요. 가면 거실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내서 냄새가 덜 나긴 했으나 안방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로 지독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말도 하게 되면서 시댁에 가면 냄새나서 싫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퇴근 후 이모네서 애들을 데리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거나 주말에도 따로 나갔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런 저에게 불만이 많았는데 저와 얘기 중 남편이 무의식에 튀어나온 말로 저희는 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뭐? 다시 말해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온 말이야. 그게 어떻게 그냥 나온 말이야? 고아? 부모도 없는데 걷어줬다고? 말꼬리 잡지 마라. 방에서 애들이 자고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고 이번 일로 저희는 전보다 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솔직히 저런 말은 그냥 튀어나올 수가 없죠. 평소 저런 생각을 하며 살았으니 아무렇지 않게 나온 말이었는데 저는 너무 상처였습니다. 저는 시댁에 꼭 가야 하는 일이 아니면 가지 않았는데 마침 회사 일이 바빠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이 애들을 챙겼는데 사실 챙겼다기보다 시댁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애들은 씻지도 않고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 그대로 거실에서 잠이 들어 있거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희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엄마 기다렸어. 배고파.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을 안 먹었어. 아까 할머니네 갔는데 맛없는 것만 주고 아빠는? 방에서 자고 있어. 저는 손만 씻고는 얼른 애들 밥을 차려줬고 깨끗하게 목욕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려고 누웠는데
애들이 많이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바로 자더라고요. 곤히 자고 있는 애들을 보니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애들이 어려 어린이집에서 늦게 끝나 이모가 봐주시니 이런 생활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유치원도 들어가고 더 커서 학교에 가게 될 나이가 되면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고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애들은 남편이 보기로 했습니다. 잘 다녀와. 애들 걱정은 말고. 애들 밥 잘 챙겨줘? 걱정 말라니까. 남편과 사이가 썩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먼저 애들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길래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첫날 일을 마치고 숙소로 와서 쉬다가 애들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남편과 잘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는 같이 간 동료와 일을 마쳤는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오빠가 꿈에 나왔어요. 그때 오빠가 그렇게 떠나고 난 뒤 꿈에 한 번을 나오지 않더니 이날은 오빠가 꿈속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오빠, 서영아, 잘 지냈어? 아니, 못 지냈어. 오빤 좋아 보인다. 오빠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오빠가 분명히 말했지? 너한테 꼭 은혜 갚는다고. 무슨 은혜? 빨리 집에 가봐. 빨리! 오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몇 시야? 집에 별일 없지? 없어. 눈을 떠보니 시간이 아침 7시였는데 원래 이 시간이면 남편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토요일이라 자다가 제 전화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별일이 없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불안하고 두근거렸어요. 그동안 꿈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오빠였고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하루 더 일정이 있었는데 동료에게 얘기를 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나왔는데도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좀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급했고 아침에 전화를 받았던 남편은 제가 가는 길에 계속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애들 챙기느라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겠지만 이상하게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주차 후 시간을 보니 오전 11시가 되어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여전히 받지 않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났습니다. 냄새가 나는 곳은 주방이었고 가스불이 켜진 상태였어요. 냄비는 까맣게 탔는데 일단 급하게 불을 끄고 애들부터 찾았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깨어도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주미야, 엄마 왔어. 주희야. 어머, 왜 안 일어나? 얘들아, 눈 떠봐. 저는 급히 애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정말 애들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애들은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하여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잠깐 밖에 나왔어. 왜? 너 미쳤어? 뭐? 내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말을 왜? 애들만 두고 거기다 가스불도 안 끄고 나갈 만큼 급한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 맞다. 지금 애들 데리고 병원에 왔으니까 빨리 와. 몇 분 뒤 남편이 병원으로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105동 앞에 헬스기구 있잖아. 거기서 운동하더라. 애들은 좀 어때? 어떻게 애들만 두고 나갈 생각을 하냐? 깨웠더니 더 자고 싶다고 해서 자라고 했지. 남편은 아침으로
전날에 먹다 남은 된장국을 냄비에 덜어 데우려고 가스불에 올려두고는 그걸 깜빡하고 운동하고 와서 애들을 깨울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넌 왜 벌써 왔어? 내일 저녁에 오는 거 아니었어? 내가 내일 저녁에 왔으면 집에 불 났겠는데?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냄비 정도 탔겠지. 그걸 말이라고 해? 정말 그 사이에 불이라도 났으면 어쩌려고 했어? 내가 집에 도착했더니 냄새 때문에 숨이 턱 막히던데. 병원에서 크게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추가 검사 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으로 탄 자국이 심하게 나 있는 상태였고 냄비는 너무 타서 버려야 했어요. 환기를 시켜도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 와중에 또 시댁에 가자고 했는데 주방도 엉망인데 잘 됐다. 엄마네 가자. 뭐? 싫어. 나 할머니네 안 갈래. 밥도 맛없고 할아버지 담배 냄새나. 그런 말 하면 못 써.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나 애들하고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렇게 저는 애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방이야 추우면 되지만 운전도 오래 했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음식을 할 기운도 없어서 애들이 먹고 싶다는 돈가스를 먹으러 집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나도. 그래 알았어. 그럼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겠다. 아파트 후문 쪽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관리실 아저씨들이 모여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남편이 아침에 운동을 했다던 105동 앞 운동기구가 있는 곳이었어요.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는데 뭔가 싶어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공사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제 오후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편말 안 보이세요? 운동 못한다고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편말 세워뒀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나니까. 아니, 저 그럼 오늘 오전에도 여기서 운동은 할 수 없었던 거 맞죠? 아이, 그럼요. 땅을 이렇게 파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운동을 어떻게 해요? 위험하다고 못 들어오게 입구도 다 막아놨는데. 아, 네. 수고하세요. 저는 일단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갔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왜 벌써 와? 아이, 엄마가 약속 있어서 나가신대. 아버지랑 둘이 있으면 뭐하냐? 그런데 당신 말이야. 아까 분명히 운동하고 있어서 내 전화 못 받는다고 그랬지? 그 운동기구 중에 팔 돌리는 거 있잖아. 내가 어깨가 좀 아파서 그거 열심히 돌렸더니 시원하더라고. 아, 그래? 남편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촉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하더군요. 남편에게 뭔가가 있다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애들을 재우다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넘었더라고요. 저는 거실 정리도 다 하지 못하고 잠이 들어서 방에서 나갔고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인형이며 애들 장난감이며 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불이라도 켜고 있던가 놀랬잖아. 당신 뭐야? 자고 있던 거 아니었어?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깐 편의점 좀 다녀왔어. 뭘 사러 갔는데? 그게 사이다. 사이다 먹고 싶어서 한 캔 마시고 왔어. 그런데 이 시간에 뭐해? 애들하고 놀다가 정리도 못하고 재우느라. 내일 해. 내일. 어차피 내일 또 어지를 텐데 뭘 그렇게 치우냐? 자자, 피곤하다. 사이다 마셨다며. 양치 안 해? 맞다. 해야지. 남편의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다 치우고 남편이 잠이 들었는지 확인 후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어요.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되는 말을 더듬거리는 남편이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니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 여자를 보고 들어온 거였어요. 지금 1층이야. 얼른 나와. 나 지금 내려가. 이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대체 누군지 알려고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는데 어이없는 건 바로 앞동 아파트 여자였습니다. 기가 막힌 건 그 여자도 가정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애들만 두고 운동 가느라 가스불도 깜빡했다던 남편은 여자네 집에 가느라 그랬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이 마침 집을 비우게 됐고 그래서 이 여자는 아침 일찍부터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인 거였어요. 거기다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다가 시댁 단톡방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도 참여하는 단톡방이었는데 남편의 톡에는 제가 모르는 톡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결혼한 시누이만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자기들끼리 제 얘기를 참 많이도 했더라고요. 제가 분노했던 건 남편 놈이 바람을 피운 사실도 있었지만 제 오빠를 욕하는 문자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착실했던 오빠였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도박에 빠지게 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그걸 알고 난 뒤 제 앞에서는 어떻게든 치료받게 해서 다시 전처럼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오빠 욕을 했습니다. 오빠를 도박 중독쟁이라고 표현하며 온갖 욕을 다 했는데 오빠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시댁에도 참 잘했습니다. 명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굴비에 꿀에 선물을 챙겨 보냈고 시누이 애들까지 챙기던 사람이었죠. 오빠도 이겨내려고 노력한 걸 잘 알면서 남편이 더 앞장서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거기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쌍둥이를 임신해 딸 둘을 낳았는데 한 명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아들도 못 낳았다고 저 모르게 구박까지 했습니다. 아침부터 종일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도 누우면 바로 잠이 올 만큼 피곤한 상태였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 내용을 보니 잠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여러 일들을 겪으며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나 싶은 생각에 애들 보고 참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수모를 겪으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잠도 줄여가며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남편 몰래 증거를 모으게 되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더 과감하게 그 상간녀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나 편의점 갈 건데 당신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아, 우유 하나 사올래? 우유? 그래, 알았어. 나 금방 다녀올게. 그렇게 남편이 나가면 저는 베란다 창문으로 가서 몰래 내려다봤습니다.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당연한 듯 앞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편의점은 집에서 2분 정도면 갈 정도로 코앞에 있었는데 한 번 나가면 최소 30분은 있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눈치 주지 않았어요. 저의 일상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애들을 보고 애들과 남편이 자면 조용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란다에서 보니 남편의 모습이 보였는데 어딜 가나 했더니 앞동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구축이라서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가려면 1층으로 나가서 따로 계단으로 내려가야 지하가 나오는 구조였죠. 혹시나 차에 타고 어디를 가려나 싶어 지켜봤는데 차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베란다에서 밖을 내려다봤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30분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딜 갔다 와? 그냥 답답해서 운동기구 한번 하고 왔어. 이 시간에 사람이 그래도 좀 있더라. 밤 9시 이후에는 시끄럽다고 사용 자제하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 좀 있던데 이상하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잠깐 마트를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었고 아직 문 닫기 전이라 깜빡하고 못 산 게 있다고 핑계를 대고는 급히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마트가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보니 좌석이 움직인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회사가 좀 더 멀어서 차는 주로 제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기 좋게 딱 맞춰 놓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바로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둘이 차 안에서 만났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굳이 추가로 증거를 더 모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혼 소송하고 그대로 끝내기엔 부족했습니다. 아주 망신을 당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민 끝에 며칠 뒤 남편에게 떠보듯 얘기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모네에서 애들하고 자고 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돼? 금요일? 그래도 되지. 몇 시에? 그냥 아예 퇴근하고 바로 이모네로 가려고. 그런데 당신 저녁은 어떡하지? 한 끼 굶는다고 뭐 어떻게 되냐? 아니면 엄마네서 먹어도 되고 사 먹어도 되고. 남편은 제 말에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까지 저는 맘졸이며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모한테 부탁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애들이 하원하고 나면 데려가서 하루 봐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금요일 당일 저는 시누이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주무셨기에 어머님과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하자면서 말이죠. 평소에 시모는 용건이 있으면 무조건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시댁에 가서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미리 둘러댔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시모나 신우한테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제가 시댁 식구들과 집으로 다 같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저는 미리 사둔 맥주와 안주가 담긴 봉지를 양손에 들고는 다 같이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편하게 먹자니까. 저희 집에 자주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저희 집은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이번에 가서 구경도 하시고 그럼 좋죠. 그래, 나야 좋지 뭐. 오늘 불금이라고 남편한테 애보라고 하고 나왔어. 잘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처음 보는 신발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온 걸 내려놓고 바로 안방문부터 열었어요. 역시나 두 사람은 같이 있었는데 저를 본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바로 사진 찍고 영상으로 증거를 남겼어요. 뭐야 너? 이모님네 간다며? 내 집에 내가 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제 뒤로 시모와 신우까지 안방 안에 있던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어머, 현중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옆에 누구야? 어머나 세상에! 엄마!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미리 애들하고 임원에서 자고 온다고 했을 때 남편이 그 여자를 집에 불러들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남편의 폰을 봤던 건데 역시나 남편은 금요일에 집이 비니까 그 상간녀에게 오라고 톡을 보냈고 그렇게 제 계획에 걸려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있다가 시간 맞춰서 집에 간 거였는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죠. 상간녀는 도망치듯 나가버렸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님이 깨셨는데 아이고 머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 너 이게 뭐냐고? 엄마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말고. 너 이 자식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워. 네 아버지도 그렇게 내 속을 썩였지만 바람은 안 피웠어. 남편은 계속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던 건 시모였습니다. 덮어라. 네? 이번 한 번만 네가 덮으라고. 안 들켜서 그렇지 아마 뒤에서 몰래 여자 만나고 다니는 유부남들 많을 거다. 나 봐서 네가 이번 한 번만. 어머님, 제가 못하겠다면요? 그럼 안 된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니? 부모 이상으로 잘해줬잖아. 솔직히 조건만 보면 네가 한참 키우는 건데 내가 너네 결혼할 때 부모님 얘기한 적 있어? 제 앞에서는 안 하셨죠. 그래, 그랬잖아. 그런데 제 뒤에서는 하셨죠. 뭐? 저나 다른 친척들 앞에서는 아주 좋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하셨지만 뒤에서는 제 욕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부모가 없어서 티가 난다고. 제 오빠 욕까지 하셨고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적 없다고 시모나 신우나 발뺌을 했지만 제가 내민 증거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누가 아이 성별을 그렇게 따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 아들 못 낳았어요. 그런데 너무 잘된 일 아니에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커서 어머님 아들처럼 되면 어떡해요? 안 그래요? 시모는 분명 들었을 때 기분 몹시 불쾌했을 텐데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상간녀의 집도 발칵 뒤집혔는데 그 집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집에 와서 제 남편의 멱살을 잡기도 했습니다. 동네에 소문나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남편이나 상간녀 모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시댁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통에 결국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혼 소송도 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봐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헛소리를 했는데 애들을 봐서? 네가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애들 생각해서 그런 짓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냐? 우리 이사 가자. 어? 그리고 나 정말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할게. 나 애들 없이 어떻게 살라고? 여태 잘 살았잖아.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끝나는 날이면 임원에서 애들 데려와서 시댁에 두고는 그 여자 만나고 다녔잖아. 그땐 좋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정리하려고 했어. 네가 알기 전에 정리하려고 했는데 걔가 계속 연락을 하길래. 그런 헛소리 그만하고 너 놔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 나랑 애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서 불행하다며.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고 둘이 쿵짝이 아주 잘 맞던데 깔끔하게 이혼하고 둘이 새 인생 시작하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는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막상 이혼하려니 본인도 이게 맞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믿음이 깨졌는데 다시 되돌리기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니 하루빨리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그 집도 저희 집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상간녀가 매달리고 상간녀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아놓은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철저히 준비했고 헛소리로 가득한 상간녀의 답변서를 받아들고는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회사 일에 애들에 거기다 소송까지 신경 쓰느라 저는 그 사이 살이 7kg나 빠졌는데요. 이모가 애들을 잘 봐주셔서 소송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소송에 매달리며 살았는데 드디어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제가 받게 되었고요. 이혼도 해서 애들 아빠는 저에게 전남편이 되었는데요. 전남편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정말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제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었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저는 애들과 이모네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멀리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애들을 책임져야 했으니 이모의 도움이 더 절실했거든요. 이모는 결혼을 아이 없이 살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모부와 이모가 제 애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애들도 아주 좋아했고요. 이모 미안. 너무 늦었지? 괜찮아. 내일 주말인데 여기서 자고 갈래? 그래도 돼? 엄마, 제발 자고 가자. 엄마. 알았어. 그러자. 이모네는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애들은 이모 할머니가 아닌 고양이 할머니라고도 불렀습니다. 집에 있다가 주말에 나가서 놀자고 하면 고양이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아빠가 필요한 순간도 분명 올 텐데 그걸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저와 전 남편의 문제였지 애들한테는 그래도 아빠니까 언제든지 만나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전 남편에 대해 안 좋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언제든지 아빠가 보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했고 애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빠가 아니었더라면 계속 소금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죠.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작성했던 유서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꼭 은혜를 갚겠다고 적혀 있었는데 그 당시 이런 내용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빠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사실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꿈에 나와서 오빠가 제 아이들을 지켜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꿈이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오빠가 여전히 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죠. 요즘 저는 아이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전 남편이 잠깐씩 애들을 보러 오는데 사실 저는 보고 싶지는 않지만 애들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엄마! 잘 놀고 왔어? 이거 아빠가 사줬어. 나도 이거 봐. 와, 멋지다. 얼른 들어가서 씻어. 애들이 돈가스 좋아해서 그거 먹였고 용돈도 10,000원씩 줬어. 그래, 그럼 가. 저기 서영아, 왜?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해? 그럼? 애들도 나 좋아하는데 그냥 다시 헛소리 말고 가라. 애들 위해서 그냥 살자. 어? 너 언제 사람 될래? 저에게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나서 회사에서도 바람을 펴서 이혼당했다고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연봉도 낮아지고 조건도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또 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 불편한 점도 많을 테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 저와 다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저와 잘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편하자고 저런 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날 전 남편은 작정하고 왔는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버텼는데 집에 먼저 들어갔던 딸 주미가 나오더니 아, 맞다. 아빠 이거 내 주머니에 있었어. 이거 아빠 여자친구 손수건 아니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한테 여자친구 있어. 아까 같이 만났는데? 아니야, 진짜 친구야. 정말 친구라니까? 대단하다. 이제 네가 누굴 만나든 상관없는데 애들 앞에서는 좀 조심해. 정말이야. 그냥 친구 사이라고. 이모부 부를까? 아니야, 갈게. 간다고! 이날 전 남편은 이모부 얘기에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크게 혼내주신 분이 바로 이모부였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오빠와 서울에 왔을 때 이모부가 큰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힘들어하니 아빠처럼 나서서 전 남편을 만나 무섭게 혼까지 내주셨습니다. 그때 한 대 맞기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모부를 여전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며 지내고 있고 저는 여전히 애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 혼자 회사 다니고 애들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모와 이모부가 계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애들도 아주 밝게 자라고 있답니다.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저 애들 잘 키우며 살아갈 테니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